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1입니다. 우리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반등이 약했고 글로벌 시장은 반대로 전일에 이어 좋은 반등을 이어가다가 새벽 2시에 타전된 바이든이 부자 증세 계획 발표에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뉴스가 싹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어제 ECB도 있었고 농산물 폭등 이슈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은 우리 코스피 시장 왜 이렇게 약한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각자가 챙겨갈 수 있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무엇인지가 되겠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MSCI 코리아 ETF인 EWI 반등 패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증시 반등 패턴은 변동성을 끝까지 죽이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 각도가 줄어들 망정 조정 없이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양봉을 만들어낸 등 우리 시장도 뭔가 잔뜩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장 초반 SK 하이닉스가 1.4% 넘는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이후로는 아예 아래로 밀어버리게 되고 오전에 기록했던 저점을 깨기도 합니다.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별일 없었다면 오전에 기록했던 429.55선이 오늘이 종가가 되어야 했을 텐데 오전 내내 변동성이 하락한 것은 예상됐던 패턴이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분을 거의 걷어내지 않았고 또 현물도 사실상 전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지수가 밀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베이시스는 전일보다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해외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장은 약세가 좀 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오후에 시장이 눌릴 때 개인이 주식을 3,500억 매수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삼성전자에만 2,000억 넘게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또 개인에게 삼성전자 주식 2,000억 원을 떠넘긴 겁니다. 게다가 그간 시장을 바쳤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올릴 생각이 없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은 또 오늘 2천억 주식 팔았고요. 그러지 않아도 수급이 약한데 불을 났죠. 그래서 오늘 시장 요약해보면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졌던 430에서 434 박스가 아래로 깨지면서 수급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기록했던 422에서 427 박스로 회귀하게 될 건데 이번 주 거래일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게 끝나면서 결국 시장은 422포인트 구경하러 가겠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변동성마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소리 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전략 재점검들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월물도 아직은 적극적인 하방 베팅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콜 445 네이키드 매도 그리고 435 커버드 콜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는 기존의 콜 435 매도를 다시 430 콜 매도로 롤링 다운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도 품매수는 아니라고 봐요. 변동성이 아직은 추세적인 증가를 보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따라서 점진적인 하락과 같은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오늘은 ECB가 있는 날이라서 초반에만 해도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증시는 아주 약한 반등을 보였고 ECB를 앞두고 유로화는 강세가, 채권은 약세가 나왔죠. 하지만 기자회견 시작되면서 유로화는 급락이 나왔고 또 채권은 낙폭을 상당량 만회하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조적으로는 채권 약세가 맞다고 보지만 제가 기대했던 채권 급락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뻘쭘하게 됐어요. 기자회견 간단히 정리하면 유럽이 미국 방향성을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페드가 하는 것대로 우리도 테이퍼링 논의한다든지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겠다.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는 효과적인 부양 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당 기간 그 PPP 프로그램 이거를 유지할 것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 경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과열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채 숏배팅 시나리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저는 라가르드의 발언은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으로서 사실 내용이 별거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라가르드가 원하는 거는 투자자들아 신경 쓰지 마라는 변동성 축소를 바라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유로화의 추세적 하락 전환은 아직은 멀었고 그냥 독일 국채의 하락도 채권 가격 하락이라는 기조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급락은 당장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무쪼록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외에 골드가 1784달러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유럽 세션 내내 골드 매도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엄청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유로화가 이제 그 ECB 그 기자회견 때 조정이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가 결국에는 1780달러를 깨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봐요. 또 기름은 유럽 세션 초반까지 아주 지긋지긋한 횡보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극반등이 나왔는데 아니죠. 미국 세션 오픈 직전에 먼저 61.8달러까지 급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세션 오픈하면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버려요. 그리고 의미 없는 변동성 축소가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오늘 꼭 챙겨봐야 될 것이 옥수수랑 소맥인데 아예 그냥 농산물 전체가 폭등을 했어요. 옥수수는 뭐 옥수수산 신고가, 뭐 소맥도 신고가를 기록했죠. 아마 이쯤 되면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국 세션에서 워낙 큰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아마 이 모든 이야기가 묻혔지 싶습니다. 자, 미국 세션 갑니다. 우선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 수는 53만 7천 건. 이것도 서프라이즈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장 시작 후에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가 컨센에 약간 못 미치면서 시장이 약간 눌렸다? 뭐 이 정도입니다. 처음엔만요. 예. 근데 이것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다만 호재에는 시장이 못 가고 악재에는 시장이 약간 눌린다? 이런 거는 시장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초반에 갭상승한 시장은 이익 실현 물량이 쫙 나와요. 그래서 초반 30분 동안은 대충 매물 내놓고 나서는 반등에 성공을 해요. 새벽 2시까지는 아주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러셀은 어제 조정도 거의 없었어요. 장중에 1.3%까지 추세적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변동성 증가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 모든 게 새벽 2시에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아주 생각 없이 메신저 하면서 뭐 블룸버그 보고 있었는데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더블업할 계획이 타전됐죠. 처음에는 S&P가 바로 부러진 게 아니라 나스닥이 먼저 부러졌는데 그 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좀 시장이 좀 이상했던 게 새벽 2시 이전에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 종목보다 약보합인 종목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지 싶었어요. 그나마 테슬라가 시장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 정도였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바로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부자 증세라는 게 당장 시장을 부러뜨릴 뉴스도 아니라고 보고 또 이거 한 번 옛날에 나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트레이더들이 뭔가 핑계거리를 찾다가 확 하고 뒤집어 엎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적은 장마감 후 발표된 인텔 하나만 볼게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마감 후에 뭐 좋은 실적 나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F4 트레이드에서 그 마이너스 1.4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금융주들도 이제 고가권에서 슬슬 아래로 밀리고 있고요. 또 기름 주식도 밀렸어요. 사실 빌황 주식들 오늘 나름 강세였거든요. 뭐 GSX 테크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밀렸는데 나름 전부 다 강세였다가 새벽 2시 이후로 상승폭을 크게 줄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계속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새벽 2시 이후로 300달러를 깨버렸죠. 아이고 미즈우드 어떻게 하나? 초반부터 질렀는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총평하면 뭐 사실 모든 뉴스가 새벽 2시에 그 바이든 부자 증세 뉴스에 다 묻혀버렸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뭐 새벽 2시 이전에는 S&P가 주봉 아래 꼬리 달면서 또 양봉 행진이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뭐 다 망가졌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급락 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봉을 마이너스권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락이 뭐 나온다면 진짜 하락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해외 시장에 대한 뷰는 여전히 양, 일봉이 계속 번갈아 나오면서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방향성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좌가 은근히 많이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커브트콜 전략이 좋아요. 추세적 상승장에서야 뭐 델타를 오픈해야 되지만 작년 같은 추세적 상승은 참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고 대부분 커브트콜이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풋옵션을 사서 적극적으로 하락을 방어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정말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비포 코로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는 내재 변동성 저점은 좀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농산물이 폭등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조만간 구리도 저런 식으로 폭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증시만큼은 변동성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상품 시장은 마지막 투기판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근 골드만에서 친환경 시대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강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물론 리포트 내용에 공감이 가면서도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갭이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갭 다운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 주봉 저점이 422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향해 갈수록 그리고 오전이 반등이 약하면 오후가 될수록 변동성 증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성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